자, 2부 이제 책 나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프리 빌브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이 사람이 왜 이걸 썼을까요? 이 사람이요? 네. 퀴즈인가요? 아무렇게나 해봐요. 이 사람은 왜 리딩 더 타임스? 속 터져가지고 뭐가? 그냥 이 너무 많은 미디어나 정보 속에서 사람들이 휩쓸리는 게 속 터져가지고. 전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데 한마디. 아, 미국의 최근에 있는 현상이야. 뭐야? 틀렸네. 미국 최근에 있는 현상이요? 한 5년 사이에 벌어진 선거. 그러니까 그럼 그 인간 누구야? 그 대통령. 네. 트럼프 때문에 아마 네. 열받은 것 같아. 이 사람. 맞아요. 초반에 미국의 상당수의 그러니까. 지성인들이나 어쨌든 51%는 화가 났었거든.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쵸. 이 사람도 못 받아들였어.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거야.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많았는데 네. 걔가 됐잖아. 네. 그리고 막 진영 논리의 싸움도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 선거법 좀 독특하잖아요. 선거법. 그렇죠. 방식이. 연방 단위별로 사람은 더 이제 많아도. 네. 직선제였으면 안 됐을 텐데 네. 연방 맞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돼버린 그러니까 그게 희한한. 크다고 생각해요. 뭔가 남의 나라일 같지 않네요. 그렇죠. 저 지금 되게 비슷한 거 많이 나와요. 그럼요. 상황들 맞아요, 나올 때 맞아요. 진짜 비슷하더라고. 저희가 원래 사대주의가 있잖아요. 따라갈게요. 미제짱. 그다음에 제프리 빌브로의 문제의식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미디어가 왜곡되고 네. 진영 논리로 막 싸우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야,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 하는 그 대안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뭡니까 팔로워 그게? 끊는 거? 팔로우를 끊어 그냥. 네. 아니 모른 척해? 여기도 나와요. 그 그랬던가? 문화가 있는데 이제 차라리 캔슬,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나랑 안 맞으면은 팔로워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본다 그 뉴스를. 그 나랑 다른 사람을 완전 틀린다고 취급하고 그냥 아예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진짜 일부러 나랑 성향이 다른 네. 신문사를 구독해서 어. 좀 채널을 다양화하는 네. 거를 하자고 제안을 하죠. 대안으로 네. 생각. 근데 이 사람이 확장하는 뭐라고 거죠. 뒤집냐면 그래 다양한 거 보잖아. 그건 마치 내가 지지하는 어떤 그 경기 팀 팀 그 얘가 너무 재밌죠? 내가 네, 롯데를 확 와닿았어요. 지지하는데 뭐 혜태, 뭐 기아 어. 쪽 사람이 거기에 끼어 들어왔어. 그럼 다양한 거 같지. 근데 걔 때문에 더 우리 편을 지지하게 된다는 거야.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니까. 어. 그래서 다양한 뉴스피드를 바라는 생각보다 좋은 대안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또 웃긴 게 우리끼리 몰려있으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기 맞아요. 때문에 거기서 또 분열이 생기긴 생겨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다양성. 다양성 존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의외로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정답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게요. 진짜로.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팩트 체크예요. 우리 팩트로 얘기하자. 우리 사실만 얘기하자고 맞아요. 말하잖아요. 네. 팩트 체크가 그게 좋은 대안으로서 거의 이데아지 이데아. 팩트 체크란 말이 논란이 많을 때 하는 공통 네. 동의하는 거거든. 그래 팩트 체크하자. 근데 팩트 체크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독립이 안 돼 있거든. 네, 맞아요. 의견과 팩트도 이제 다들 주관적이 되버려가지고 그럼요. 주관적이야 원래. 네. 팩트는 사실은 그러니까. 주관적이야. 객관이 없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팩트란 말은 원래 없는 말인데 근대인들이 가진 상상이죠. 객관적 팩트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분도 그 얘기야. 팩트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건 상상이다. 맞아. 그래서- 이데아다 이데아. 그러니까 팩트 체크도 안 돼. 다양한 뉴스를 경험하는 것도 안 돼. 이게 공정한 뉴스 읽기의 두 가지는 충분치 않다는 게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자, 그럼 그분의 대안, 이 제프리 빌브로의 대안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말하나요? 네.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 PK 얘기 좀 해봐요. 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말하나요? 네. 일단 이 책 제목처럼 빚을 져라? 리더 타임스 아닙니까? 야, 아주 안전하게 가네. 아, 뭐 대충 호주- 되겠지, 그지? 호주님이 그렇죠. 얘기해줘요. 어. 대안이 뭐예요? 그 타임즈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네. 뉴스 신문이라는 맞아. 것도 되고 아.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되는데 맞아요. 여기서 시간의 개념을 뭐 카이로스랑 크로노스로 아, 우리가 해가지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있네. 혹시 네. 모르니까 뜻이 있다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차이. 뭐 카이로스는 이제 역사적인,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큰 절기라던가 뭐 아. 예를 들면 큰 시간의 아. 개념이라고. 아, 이게 단박이 안 추수할 나오고 때. 우리가 네. 단박이 안 되는구나. 네. 크로노스는 시계. 그러니까 일부러 쪼개놓은 인간의 약속. 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이제 신의 시간. 초월의 신의 시간. 네. 신의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의 그렇게? 환산으로 안 돼. 그래. 그 정도. 그래, 그래서 사랑에 예, 빠지면 카이로스로 갑니다. 예. 시간이 확 가. 맞네. 싸워도 확 가. 그러네. 재밌는 것도 확 가고. 맞아요. 근데 수업 싸우면 시간에는 안 이제 가기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간다. 그렇지. 수업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인간이 시간. 의외로 일해도 그래요. 일할 맞아, 때. 맞아. 일할 때 어떻게 맞아요. 돼? 일할 때 기가 이래도 막히게 안 가요. 크로노스의 안 가? 시간. 안 네. 가? 시간이 안 가요. 안 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시계를 사실 몇 번을 진짜예요. 보죠. 그게 사실 진짜라고.
근데 월요일은 또 되게 빨리 와. 인위적인 거야. 월요일은 되게 빨리 와. 그렇지. 일요일은 너무 카이로스의 안 시간이야. 맞아. 그러니까 인간이 그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의 경험을 훨씬 많이 하고 사는데 그게 두려운가 봐. 감당이 안 되는 느낌이니까 이게 약속도 할 수 없고 계획도 못 세우니까 아예 시계를 개발해 갖고 태양에다 맞춰 가지고 약속하자. 다 제이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 제이들이 한 거야. 피들은 안 그래. 피들은 피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고. 피가 타이로스. 그 저기 점심 그래. 먹고 소화될 때 만나. 그럼 대충 정확히 만날 수 있어. 그래. 피들은. 근데 12시 반까지 와. 아, 그래. 이게 뭐야? 정없어. 정없지. 여유가 없다. 예. 그런 게 다 회사 생활 스트레스를 만든 거고 그게 다 인간미가 없게. 고전 어때요? 카이로스로 만나는 게 편해? 크로노스로 만나는 게 편해? 아, 크로노스가 그 또 사회적으로 되게 아유, 한국이기 때문에 너 티니? 사람마다 소화되는 고조야 속도도 이따 내일 다르고. 밥 먹고 만나자. 이 정도면 만날 수 있어야지. 아니 누구는 밥도 일찍 어느 배가 밥인지 고프고. 좀 헷갈리긴 한다. 그러네요. 맞다. 언제 아침인지 맞아요. 저녁인지. 그게 참 차이가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 하여튼 어찌됐건. 대하는 그러니까 그거 신의 시간과 시간인데 신의 시간이냐 인간의 인간의 시간이냐. 시간이냐. 근데 신의 시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시간을 보면 그래도 비교적 괜찮게 뉴스를 볼 수 있다. 아우. 저는 이 부분이 좀 되게 헷갈렸던 게 어, 사실 어. 현재를 살아라 이 말이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보통 쓰이는데 맞아요. 까르페디엠 막 이 이렇게. 책에서는 약간 혼란이 있다. 네, 네. 현재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네. 그래? 네, 크로노스의 동시에 또 시간에 현재 집중하라는 말이 또 있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아. 말하지만 헷갈리게 약간의 혼란의 됐네요. 동안이탕인데 그 자리를 얘기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진짜 느낌적 느낌으로 느낌으로 알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성 책이라고 바로 하는 그거예요. 느낌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아. 그것을 조금 이제 어떤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이분 근데 그거를 이제 섞어서 잘 조화를 이룬다기보다 정말 약간 따로따로 가는 노는 느낌이 조금 그게 왜 있어요. 그러냐면 카이로스랑 크로노스가 디멘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비교 대상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그렇죠. 시간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은 크로노스의 현재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영원한 현재. 그게 최고다. 그 얘기야. 이 말도 그러니까 영성이 시적이야. 왜냐면 하나님이 시공을 최고라 계시니까 음. 그분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다. 우리도 천국 가면 영원한 현재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단테 신곡을 비유를 들면서 단테가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를 해요. 그게 또 좀 다른 얘기야. 뭐라 그러냐면 지옥의 사람들이 단테한테 말을 거나봐 죽은 사람이 그 현세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우리 자기가 애들은 어떻게 죽었을 지내요? 때. 하면서 죽은 자가 산 자의 현재에 너무 궁금한 거야. 라떼는 말이야. 근데 이 죽은 자는 과거와 미래를 알아. 그 자기 자손들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알아, 있어. 그런데 단테한테 묻는 거야. 지금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이 특이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형벌이 뭐냐면 현재를 잃어버린 자. 어. 현재를 잃어버린 자야. 과거와 미래는 있는데. 그리고 몸이 없잖아 자기가. 어. 몸이 없으니까 그 체험을 못해. 귀신들이 그렇잖아요. 이야. 귀신들이 인간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신체와 그래서 빙의를 하는 현재. 거잖아. 몸 좀 빌려줘. 그러니까. 몸 좀 빌려줘. 이거 무서워. 그런 면에서 크로노스에서 지금 산 사람들이 이 지옥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닌가. 영원한 현재를 못 느끼고 와. 과거를 보면서 뭐 또 미래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제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게 우리가 과거 아니면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후회하지 않게 살려고 그렇지. 되게 노력하고 불안해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살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 그 나중에 그러니까 특히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지 그러네요, 않으려고 진짜. 지금을 더 저당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들 이렇게 때가 세비뚱뚱해서 굉장히 사시는 있어요. 나중을 위한 겁니다. 예. 여러분. 세비뚱뚱. 근데 둥둥 떠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런 피해 의식 때문에 또 극단적으로 지금을 즐겨야 돼. 욜로. 나중보다는 지금을 쟁취해야 돼. 하면서 이제 미래도 과거도 없이 약간 그러네요.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그런 좀 근데 그 이제 그러네. 극단적인 방법으로 욜로가 접근하는 그때 그게 경우도 한번 있다는 딱 거죠. 꽂혔던 때. 크로노스 안에서 과거나 미래가 자신이 없으면 또 다른 대안이 지금에 집중하자는 건데 그럼요. 그 지금이 그렇죠. 예. 크로노스의 지금일 때는 사실은 허망한 거라는 거죠. 크로노스의 지금은 좀 허망해. 근데 카이로스의 지금은 의미가 심장한 거죠. 그 근데 부분이 약간 구분되는 겁니다. 정말 고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정말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의 영역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확고한. 신앙인이 있어요. 이 예. 사람은 사실 신앙인이어야만 예. 가장 건강하고 분별력 있는
시사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일반인들은 초장에 크로노스밖에 바로 나오죠. 모르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반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카이로스에 대해서 카이로스에 대한 반감이 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역시 한편으로는 오케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영원성 때문에 현재를 또 한편으로는 등한시한다. 그러니까 어. 영원한 오케이. 삶을 위해서 지금은 그렇죠, 희생하고 그렇죠. 금욕하고 그렇죠. 어렵게 살고 그게 존 레논이야. 존 레논. 네, 그렇게. 이매진 보세요. 네. 이매진 할 때 그래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을 기쁘게 그러니까요. 살까요?라고 노래를 불러요. 어. 근데 제가 되게 그 노래 그래.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바로 그 존 레논이 네. 자기가 이제 처음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는데 요코를 만나기 전에 그렇죠, 있죠. 근데 그때 요코를 만나고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굉장히 등한시해요. 참 자기도 굉장히, 예. 어머니한테 등한시 그래서 당했는데 그 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긴 멤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한 명 누구예요? 그 폴 유명- 맥카트니. 네, 해리스. 맥카트니. 응. 그래서 맥카트니가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만든 노래가 헤이 헤이 주. 너 위로하면서. 어. 너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아유.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 인생 유전이야. 지금 존 레논도 자기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노래를 부르거든. 엄마한테 어.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랬나 봐. 유저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물론 진짜 어떤 카이로스를 생각하면서 크로노스를 살아야 되는 물론 입체적으로 살라는 것 같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두껍게 살라고 그러니까 납작하게 지금만 보면서 그냥 살기보다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직선으로 입체적이려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 바르트가 왜 유명한 말 하잖아. 예. 한 손엔 성경을, 한 예, 손엔 예, 신문을. 예.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맞아. 성경으로 뉴스를 신문을 봐야지 신문으로 성경 보지는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야.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아유 뭐야 지금 아이 근데 처음에 이해는 거기에 좀 반감이 있었어. 그래서. 저도요. 그러니까. 약간 아. 약간 좀 너무 기독교 상투적이- 전제? 예. 네. 너무 상투적이고. 어떻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를 전제로 하면 신문을 제대로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제일 재밌었던 게 막 이제 네가 당파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당파에 뭐 속하라고 하지만 어쨌든 네가 생각하는 그 정의가 언제나 옳을 수도 없고 그것의 승리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죠. 네가 속한 편이 저도 속상해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 맞아, 진짜 맞아. 속상해하면 응, 응. 안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근데 아니 왜? 속상할 수도 있지. 맞아. 인간이 속상할 수도 있지. 어떻게 안 속상하려고 쓰는 에너지가 더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이거 속상하다고요. 딱그 생각했거든요. 어. 아니 저 팀이 이겨가지고 지금 그렇지. 그런 생각 맞아요. 들거든. 그렇지. 저 팀이 이겨서 지금 말이야. 그렇지. 18 말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 사람 T예요. 아! 타임즈. 큐티 프리티? 이 사람 티. 큐티 프리티. 큐티 알았어요. 네. 어쨌든 아까 이 사람의 대안이 하여튼 그 카이로스 중심으로 크로노스를 해석하면 좋겠다는 제안이고 네. 또 하나는 좀 전에 말한 대로 더욱 자기 소속 공동체에 깊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처럼 초연한 태도나 객관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더욱 주관적이면 좋겠다. 더욱 주관적이면. 근데 이제 주관적인 공동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걸 녹화하는 시점이 뭐 초등교사 뭐 갑질 문제 이런 뉴스가 너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한 번 클릭하면 계속 유튜브에서 또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피폐한 거예요. 이게 태교를 딱히 하진 않지만 이게 애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정서적으로 그때 약간 이런 관점을 가지라는 책을 읽어서 개인적으로 좀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럴 수도 있네요,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이 제프리 빌브로가 그러면서 뒤에 이제 실무적으로 제안하는 게 있는데 그 좋은 저널을 쓰든지 만들든지 좋은 저널을 읽든지 구독해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소개할 만한 어떤 숨은 저널 아니면 숨은 좋은 글 쓰는 사람 이런 글 뭐 이런 주간지 이런 일간지 등등 있을 것 같아요. 추천 좀 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시리얼이라는 채널 되게 저도 좋아해요. 왜요? 네. 그게 왜? 그냥 시사를 뭐 팩트 체크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팩트를 체크한다기보다는 좀 더 심층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런 채널인 것 같아가지고 시리얼 한번 네, 보자. 시리얼 네. 재밌어요. 또 누가 숨은 보배.
저는요 시내 21 좋아해요. 시내 20이 아직도 좋아요. 네 아직도 클래식. 구독하고 뭐가 있죠. 극복이 네. 되고 있어요. 왜냐면 수많은 영화 잡지들이 명멸을 거듭했잖아요. 네, 근데 뭐 극복이라보다 시내 21은 계속 살아남고 있는 건데. 키노 뭐 막 있잖아, 막. 맞아요. 키노 언제 뭐야? 키노. 오랜만이다. 어머, 세상에. 정말. 여기다 명보극장 어머. 나오겠어요. 명보극장 가고 싶다 명보극장. 근데 시내 다들 21은 몰라. 그래도 이제 여러 다들 가지 몰라. 사회 이슈를 또 영화와 사회 이슈를 저 무비와 연결해서 연결해서 시내 소개하고 21이? 네네 여전히 아직도 네 그럼요 그런 영화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또 약간 시사 뭐 이렇게 우리 시사인이라든가 이렇게 시사에 집중하는 책들도 그러니까 잡지들도 있지만 얇고 재밌게 영화를 소개해 주면서 동시에 또 영화 산업과 얽혀 있는 정치 산업과 그리고 또 영화가 예술이 표현하는 지금 현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은유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게 있어서 저는 오케이. 아직도 재밌어요. 시리얼 시내 21 네, 계속 시내 언제부터 21. 보고 있었어요? 늘 보고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그걸 구독을 집에서 하고 계셔. 아버지가 시내 21을 네. 앞선 분이시네. 그래서 그때부터 보던 게 저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계속 이어서 와. 보게. 그러면 개인 구독을 하고 있는 거야? 예, 예, 예. 어이구 시내 21. 그렇죠. 시내 21. 좋습니다. 또 어때요? 우리 저도 카펜터스는 지금 어때요? 혹시 뭐 카펜터스는 잡지는 없나요? 카펜터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요즘에 같은데? 유튜브 채널도 굉장히 많아요. 목수. 목수 관련해서 음. 그런 뭐 그런 걸로 해드려요? 아 뭐든지 하나 소개를. 보배로운 거. 어? 애청자들이 저는 제가 뭐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저도 유튜브 채널인데 유튜브 쪽으로. 저는 요즘 이동진 씨가 유튜브 쪽으로 넘어오면서 예전부터도 팬이었는데 그 뭐야 SK 쪽이랑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건데 파이아키아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그 공간 이름이 파이아키아인데 옛날 이 사람 수집광이잖아요. 독서광이고 책이랑 수집물품을 쫙 깔아놓은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촬영을 맨날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걸 얘기해 주는데 요즘에 굉장히 이 사람의 지식이 워낙 광범하고 넓다 보니까 뭐 그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뭐 인문학적 이유 이런 것들 매회 어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이동진만의 어떤 해석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데 뭐 영화적인 거야 워낙 전문가니까 뭐 그것도 재밌긴 한데 그런 어떤 시사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 잘 설명을 해줘서 저는 그냥 그거 틀어놓으면서 이렇게 가끔씩 듣는데 뭔가 이렇게 책 읽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재밌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뭐 따져보면 뭐 보배로운 매체는 뭐 유튜브에 10개는 넘는데 혹시나 복연? 오, 복파? 센스. 복파 아니야 복파? 복파시죠. 복파시지 아직 그럼요. 아이고 늘 다코스. 역시 팩트가 무너진 세상이야. 눈길을 늘려줘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 말하자면 복상 복과 상황 있잖아요. 이게 제가 91년부터 본 사람 아닙니까? 야 91년. 게다가 제가 또 편집위원회 이름이 올라가 있는 채로 그러네요. 5년, 7년, 8년 뭐 좀 오래됐어요. 그러네. 근데 역할을 안 줘서 감사해요. 그냥 이름만 주고 있어요. 고맙게도. 이게 뭐야? 근데 복상이 이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하다 보면. 네. 근데 저도 느끼기에 한 4, 5년 전부터 손이 다시 가기 시작하는 느낌. 세상에. 특히 2, 3년 사이에는 이거 일리가 있다. 정말 리딩 더 타임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뚜렷하게 봤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는 약간 복상 정말로. 한 템포 늦는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템포 늦는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차세대 놓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최근 2, 3년 사이에는 가치관에 혹은 옛날 90년대 나보다 한 발 앞서간 것처럼 또 지금 시대에 한 발을 앞서려고 하나? 어떻게 안 느껴? 못 느껴? 어때? 느낍니다. 좋은 기자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기자분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네 되면서 맞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호흡하는- 관심도 많고. 네 정말이에요. 이름은 복음과 상황 얼마나 빡빡하고 90년대 이미지입니까? 복음과 상황. 가스펠 앤 컨텍스트. 야 답답하죠. 바꿀 때 되지 않았을까요? 좀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떡상이나. 저는 이게 분화되면 좋겠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과 상황 종합지라면 또 각 분야별로 전문화 시켜서 비슷한 시선으로 더 전문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복상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뭐 그 보배로운 잡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추가로 하나 말하자면 뭐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리는 인물입니다만은 월간 김어준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에 그래 김어준 중요하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입장으로 그걸 월간 김어준을 하냐면 본인은 이제 무지랭이 자기야. 난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초대되는 사람이 1급 그 전문가들이야. 철학, 패션, 뭐 음악, 과학 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막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서 그 상대방이 다 나오는 거야 그 내용이. 그 처음에 그게 또 한 달에 10,000원이에요. 오. 미친 거. 처음에 내가 우연히 10,000원 넣었다가 이걸 계속 가게 된 거야. 그럼 몇 개월을 그냥 꼭 보지도 않고 갔어. 그러고 이제 서둘러 끊었죠. 근데 그러고 한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몇 명이 떠버렸거든. 몇 명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 거를 유튜브로 따라가다가 안 볼 수 없게 돼버린 거야. 왜냐면 선별하거든 그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그 다시 월간 김어준을 제가 보배로운 걸로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이거 10,000원 값을 톡톡하게 합니다. 뭐 만년필, 뭐 역시 사람은 연필, 정말 패션, 다양하다니까. 철학 재밌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책의 미덕이랄까요? 하면서 소감으로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미덕, 그 다음에 밑줄, 소감 한꺼번에 해보죠. 미덕 밑줄 소감. 밑줄부터 말씀해주셔도 좋고. 미덕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예. 미덕부터 해요 그러면. 네, 예. 미덕. 아니 그 미덕이 떠올라야 되는데.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밑줄 친 부분 이런 거 몇 페이지? 썼어요. 234페이지 제일 위에 줄. 네, 234페이지 맨 위에. 예.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걷기는 전자기기 화면을 통해 구축되는 망원경식 도덕성과 형체 없는 공동체들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 뭐가 걷기가? 걷기, 네. 걷기. 걷기. 동네 걷기 맞아, 뭐 이런 걷기도 것들을 그거로 나오던데. 네, 네. 낯선 동네에 일부러 가서 현지인들과 만나라 뭐 그런 수단으로서의 걷기이기도 하고 네, 걷기 얘기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네. 많이 걸어요? 네,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제가 사는 동네가 용산구인데 거기가 진짜 부촌부터 이렇게 약간 정말 쪽방촌 이런 곳까지 되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또 저는 네. 저의 밑줄은 뭐 이 92페이지에 이제 C.S. 루이스가 한 말을 가지고 뭐 이제 옛 책을 읽으면은 요즘 책 읽으면 옛날 책도 읽어라 뭐 이런 네.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당대의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책을 찾아 읽을 수는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게 하시는 특정한 사안들은 무엇일까? 머트는 핵무기와 인종차별 이 두 가지를 놓고 격렬히 씨름했다. 그는 당대의 모든 사안에 대해 발언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주제를 연구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지 숙고하다 보면 상황을 통해서든 마음을 통해서든 어떤 책이나 에세이를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내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전 이 부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 요즘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뭐 성문제라던가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저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고하다 보니까 그런 책을 찾아 읽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것이 저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이걸 보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모든 세상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방식대로 일단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쩌면 얘기하게끔 혹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또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식해도 되는구나. 또 세상의 모든 뉴스 좀 다 몰라도 되는구나. 내가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또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 카펜터스. 저도 밑줄은 저는 206쪽 207쪽에 더 가깝네요. 그냥 이 문장이었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 브랜드가 우리 정체성을 규정하는 특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막 뭐 감동이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시대를 좀 되게 잘 대변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일예가 뭐였냐면 뭐 교회 사람들 얘기 나오면서 소위 깨어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뭐 미국인데 MSNBC와 진보적 트위터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폭스뉴스와 그 안에 특정 현상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그런 것들 안에 살고 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간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삶도 그렇고 요즘의 삶도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주요하게 나오는 어떤 폐해처럼 나오는 게 원자되면서 사람들이 근데 소속감은 갖고 싶어 하니까 오히려 자기와 비슷한
어떤 그 정서를 내뿜는 사람들에게 더 의지하고 기대고 그런 뉴스가 오히려 자기를 훨씬 소속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더 천착되게 된다. 그리고 아까 뭐 그런 응원단 예 들었지만 팩트 체크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면서 내 거를 더 강화시키는 어떤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요즘의 시대가 되게 많이 좀 그쵸. 극단으로 많이 치닫고 있잖아요. 그 뭐 그런 뭐라고 여론조사 이것도 사실은 막 아무리 진짜 거지가 돼도 정말 변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지수들은 늘 존재하고 네. 그리고 저를 돌아봐도 약간 저도 약간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편의 저와 다른 입장의 어떤 그 뉴스를 볼 때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듣고 싶지 않고 맞아. 내가 이걸 왜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지금 현실도 이렇게 힘든데 맞아. 라는 입장이 더 되면서 더 강화되는 것들을 막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냥 내가 듣기 편한 어떤 우리 쪽이라는 어떤 이야기들 뉴스들 이런 것만 자꾸 소비하게 되고 그런 채널만 점점 더 늘어나는 것들 좀 보면서 근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의 이런 표현들을 계속 나오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들추어냈는데 그냥 요즘에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되게 미국의 현실도 잘 반영하면서 맞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느꼈고 또 실제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반대편에 대해서 되게 뭔가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현재 내 모습이 좀 많이 좀 들춰진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좀 뭐 되게 의미 있는 어떤 네. 거울 효과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책이 뭐 전형적인 부분은 있는데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 말을 초연하라 그랬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도 한 줄 말하면 이겁니다. 104쪽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우리가 뉴스에 그토록 연연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진보에 대한 깊고 근본적 믿음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뉴스에 연연하는 이유는 진보적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진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벌써 저기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팟캐스트 나온 다음부터 지금 10년, 13년 됐는데 하루도 안 들은 적이 없어요. 뉴스를 팟캐스트와 이제 유튜브 이 모든 것들을 늘 듣고 지냈고 10개 이상의 것들을 돌렸고 흐름도 알고 있고 이제는 뭐 한 10년 지나니까 좀 득도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앵간히 흐름도 보게 되면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연연했을까? 나도 목사인데 기도할 걸. 기도 안 하고 내가 팟캐스트를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그 세상이 나아질 것에 대한 그 강박과 그 애절함과 답답함이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 과연 될 것인가? 진전이 있을까? 그렇게 뉴스에 연연한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그게 근원이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의 연연이었던 거야. 만약 내가 카이로스의 신앙이 더 깊었다면 조금 모른 척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시겠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크로노스에 잠시 갇혔구나 그런 느낌도 받게 돼가지고 이 책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한번 치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일단 월간 김어준 끊어야겠네. 그래서 10,000원 끊으시고 이제 기도로 돌아가자. 자, 하여튼 정말 진보에 대한 믿음, 크로노스적 믿음의 강박에 사로잡히면 뉴스에 연연하게 된다라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예. 주여, 주여 삼창하고 마음을 자. 기도하고. 자, 우리 소감 잠깐 나누고 마십시다. 자, 네. 오늘 리딩 더 타임스 어떠셨어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약간 그 이제 다양한 그 예전 어떤 철학자들이라든지 그 신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물론 다 옳은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토파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의 개념들 그리고 뉴스 정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 그리고 그게 진짜 제일 재밌는 건 왜 뭐 인간 이렇게 나선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똑같지 않고 항상 뭔가 이게 전 진보적인 것을 또 말한다고 진화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다. 정말 옛날 사람들이 어떨 땐 더 똑똑한. 예. 도대체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삼각형 뭐냐 이거 피라미드 어떻게 쌓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삼각형이래. 지금 되게 똑똑해 보였어. 그렇죠. 삼각형. 입체적인 이등변 삼각형.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내가 현대 문명에 살아간다고 해서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접한다고 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약간 열받으면서도 약간 어쨌든 생각할 거리를 준 건 그 파스칼 얘기를 하면서 나만 옳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선한 의도만큼이나 악한 것도 내버려 허용하신다. 허용한다. 근데 그 얘기가 참 어디 가서 써먹기도 좋아? 아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렇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게 너무 좀 악용된 게 많은 예, 맞아.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용된 사례를 많이 보니까 벌써 거부감이 딱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사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줄 얘기로서 이 얘기를 쓰고 싶다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오케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찰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있다. 남에게 적용한다기보다는 네, 이 책의 미덕은 남한테는 입 다물고. 나한테 적용이 네.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네. 입 다물고 지갑 열고 나에 대해서 남에겐 지갑을 열고. 네, 나에게는 네, 생각을 열자. 네. 오케이. 또 우리 TK님. 뭐 책 이 사람도 많이 인용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제임스 스미스가 확실히 좀 핫한가 봐요. 맞아. 그러니까 그 예전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고 저도 그 책을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몸을 다시 그 예전을 통해서 몸 체험. 리듬을 다시 좀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초대의 어떤 그런 영성의 모습을 좀 회복하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좀 자, 목수 예전에 나온다. 이제 목수 나온다. 안돼. 안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이게 되게 웃긴 거긴 하지만 막 요즘에 너무 힘들고 아까 세비둥둥도 있지만 일 자체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정말 좀 사방이 막힌 느낌이 좀 나니까 답답하니까 웃긴 거 같지만 뭔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요즘에. 그게 왜 웃깁니까? 그러니까 눈물 납니다. 상투적일 수 있잖아요.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인 근데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네네.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나왔던 그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어떻게 보면 합치되는 어떤 그런 시점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바라봤던 눈은 확실히 시간 개념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미래를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그게 너무 크로노스에 좋았어. 사로잡히지 않았어. 사실은 맞아. 그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지만 뭐 기도하면서 그 깊이 들어갔을 때 그냥 현재의 어떤 것들이 되게 좀 작아지면서 큰 어떤 그렇지. 그 시간을 아우르는 하나님을 아, 좀 간사. 대면했을 때 TK 간사님, 나 그럴 줄 알았어. 아유, TK예요. 그때- TJ 누구야? 태진 미디어잖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삼창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러면서 약간 좀 그게 어떻게 보면 관상인 그렇죠. 거 그렇죠. 같고 그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좀 깨닫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좀 맞아. 떠오르면서 맞아.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어렴풋하게 좀 생각을 해봤고 아마 그걸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신앙이 막 회복되나요 지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야 정신 그런 생각이 좀 네. 들기도 했었고 또 하나 일례도 하나 생각났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 제가 목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한 몇 달 전에 이제 섬에 갇혀 살았단 말이에요. 호텔 지으려고. 근데 그때 같이 이렇게 같이 방을 쓰던 친구랑 단둘이 남게 됐었는데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얘기했어요. 이 친구랑 어떻게 하다가 술자리 하다가 어. 그냥 막 아무 얘기 하다가 갑자기 페미니즘 얘기로 확 전환이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 친구 되게 친구는 반감이 크다 그랬잖아요. 페미니즘을 극혐하는 친구였고 저는 나름 어쨌든 우리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의 어떤 은혜로 그래도 그거에 까는 대해서 거예요? 조금 네. 제가 좀 조금은 더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되고 좀 책도 보고 좀 긍정적인 인식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뭐 이건 사실 긍부정으로 나눌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친구에 의하면 저는 반대편에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극단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뭐 몇몇의 페미니즘에 앞장서 있는 단적인 예. 몇몇의 이름들을 실명을 막 거론하면서 어. 이 사람들 진짜 너무 나쁜 인간들이고 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친구가 어떤 유튜브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그 여혐 유튜브 예. 그리고 따라가는 그런 거. 게 네, 네, 그게 거기에 많지. 이제 굉장히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네. 자기를 굉장히 강화시켜가는 거예요. 어.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저는 그 반대편의 채널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너무 듣기 싫은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막 이 친구 자체가 너무 싫어지는 경험들 딱 이 저자의 문제의식에 딱 들어갔네. 그런 게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아, 우리 시대가 요즘 좀 이런 식으로 너무 갈라져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맞아요. 흔한 경험이죠. 지금 다시 도돌이표로 왔어요. 그 얘기를 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 이 내용을 이제. 야 그런 갈등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 공부해라. 기도밖에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주님. 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그러게요. 계속 아,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죠. 그럼요. 저도 맨날 남의 나라 얘기, 정당 얘기, 한국 뭐 얘기 뭐 한중일 막 이러다가 설거지, 나와 관계 틀어진, 뭐 갈등 구조에 있는, 뭐 등등등 주변에 화해할 것들, 뭐 해결할 것들, 왜 이걸 내가 자꾸 귀찮아할까? 맞아. 뉴스 볼 때는 막 흥분하는데 맞아. 내 안에도 그 못지않게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고 의미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걸 자꾸 그 듣는 동안에 이걸 하찮게 보는 그 느낌 전환시켜야겠다. 그런 좀 정신 차리게 하는 효과를 정신 차리세요. 왔어요. 설거지 하려고. 네, 설거지 하고 빨래하고 네, 다 빨래도 하고 차만 사지 말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친환경 세제로. 자, 요렇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 48차 48회 복팟은 리딩 더 타임스로 제프리 빌브로의 리딩 더 타임스로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